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지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654포인트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요. 오늘 개별 장세 움직임이 강합니다. 코스닥은 계속 보합권에서 장 초반에 움직이다가 현재 0.3%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별로 수급 주체별로 팽팽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환율은 오늘 등락이 있긴 하지만 124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계속 하향 안정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뒤에 600억 원대까지 폭을 늘렸습니다. 나흘째 이것으로 수급창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는 화학과 운수 장비 그리고 기계업종 등에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로는 오늘 기아와 현대차가 양매수 1위, 2위를 지키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업종별로는 반대로 운수가 약하고요. 전기, 전자에만 유일하게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투자 주체 매도 중인데 업종별 매수도 실제로 거의 없고요. 출회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1,500억 원대 매수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구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내 대장은 데모 엔지니어링, 데모입니다. 굴삭기 어태치먼트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굴삭기 끝에 무엇을 다느냐, 집게발이냐, 삽이냐, 커터냐 같은 이 부착 장비를 파는 회사인데요. 데모는 해외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해외 거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럽이 EU가 간밤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조언 받아보시죠.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분석해온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고요. 이어서는 1:1 종목 상담 시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도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시장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개별 장세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섹터별로 좀 묶이는 모습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그리고 건설기계, 전선도 다 강하고요. 자동차 대표주나 조선 쪽에서는 상승이 아닌 종목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수민 캐스터가 오늘의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검색어 탑 종목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검색어 탑10 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맨 위에 위치한 노터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노터스 8배 무상증자 후 권리락 효과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신주 상장일은 내달 22일이라는 점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한화솔루션, 그 밑에 신성 ENG도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러시아 원유 수입과 관련을 해서 EU가 올해까지 90% 수입 금지 조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3분기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태양광과 풍력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삼성 SDI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사에서 좀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 보였는데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티에서는 지금 각형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목표 주가 93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반토막을 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권사에서는 또 다른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오히려 2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목표 주가 92만 원의 매수 의견도 함께 냈으니까요. 증권사별로 의견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색어 탑10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이 가운데 한 종목을 전문가가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먼저 오늘의 특징주 10개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자 이슈 때문에 노터스가 계속 가고 있고요. 또 이화전기 있고 신성 ENG나 오늘 세아 메카닉스도 LG화학과의 공시 때문에 계약 공시 때문에 강하게 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셨나요? 네, 일단 섹터별로도 눈에 띄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노터스가 지금 몇 개 없는 상한가 중에서 권리락 효과로 점상에 위치해 있는데 저는 오늘 권리락 다른 또 종목인 이화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화전기 오늘 강하게 갭으로 출발을 하던데 한번 투자자들의 반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팔면 유상증자 못 받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건 이제 저희 전문가께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전은 시작됐다. CC님이네요. 기회를 줘도 못 먹는 개미는 떠나라. 자, 작전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분은 상한가 쳐도 마이너스 50%다. 묻어두자 10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묻어두자시면 장기로 보면 좀 회복이 가능할지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일단 이화전기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종목이든지 무작정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10년 기다리자, 묻어두자 이런 투자는 우리가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묻어둬서 가는 종목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은 우리가 어쩌다가 물려서 그냥 무작정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계획하에 이 종목은 정말 5년, 10년 길게 봤을 때 크게 갈 종목이구나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때 묻어두는 거고요. 정말 아무런 기준 없이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묻어두자 이런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특히 권리락 일이 되면 정말 매번, 매년, 매달 어떤 종목이든 항상 질문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려워하시고 말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 질문을 주시는데 오늘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권리락이라고 하면 항상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지금 매도를 했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내 것이냐? 아닙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바로 출금을 하신 분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은 일반적으로 D-2일이라고 하죠. 이틀이 걸쳐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권리락이라고 만약에 이화전기를 매수한다, 노터스를 매수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D-2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날짜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유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는 정말 이 유증, 무증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많아요. 하지만 이 한 번만 이해를 해두시면 앞으로 공시가 떴을 때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무료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화전기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한 거는 물론
이 증자 권리락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전선 전기 관련주 전반적으로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 통해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전기 전선 관련주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 권리락 효과 때문에 이화전기가 아침에는 갭상승을 하면서 가장 크게 움직였고요. 뭐 이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사실 계좌에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이 있어서 조금 당황하신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 역시 다음에 무료 방송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변압기라든지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런 전선 전력 관련 기업들은 여름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여름철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수요 급증과 맞물려서도 이런 송배전 인프라 관련주는 또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리포트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태양광, 뭐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또 시장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신규 송배전 인프라 역시도 같이 증가를 할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화전기를 오늘의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전력 전선 관련주로도 눈을 넓혀보자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 이화전기 살펴봤습니다. 이 1, 2년 전에 코로나 때는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고 요즘 같은 리오프닝 이후에는 전력 설비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전력 관련해서 조금 더 지평을 넓혀보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고요. 이렇게 오진승 전문가와 오늘도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 20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링크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채팅방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오늘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에 선별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번호는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부터 리뷰해 보시죠.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진승 전문가가 제안했던 필승 종목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률 변동이 있습니다. LIG 넥스원 최고가 87,900원을 경신하면서 40.8%까지 수익률이 올라왔고요. 그 아래 화신 역시 지난주 출연 때 제안했던 종목입니다. 최고가가 9,790원으로 수익이 9.6%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신이 나온 두 종목 다 궁금한데 어떤 종목 봐주실 건가요? 네, 앞으로도 방송이 계속 있으니까 오늘은 네. 한 종목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한 종목 더 봐드릴게요. 네. 오늘은 화신이라는 종목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하고요. 일단 이 기업은 제가 지난주에 불화, 이 불과 네, 그렇죠. 제우스 불과 씨. 제우스. 네, 기억력 좋으시네요. 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기업 소개를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먹고 또 먹고가 가능하다, 눌렸을 때 또 재매수가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유는 바로 월봉. 월봉이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일봉상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일봉상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런 전략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자의 10%대, 14%대까지 상승률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시다가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보유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1차적인 목표가로는 9,990원, 만 원의 라운드 피겨 가격대 전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최근 지난달이었죠. 4월에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천천히 조금씩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 높여갈 수 있겠고요. 만약에 한 번 더 눌린다면 혹시라도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또 재차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크게 가격 전략 관련해서는 변함없고요. 여전히 이전의 매물대가 될 수 있는 만원 부근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반매도 전략 취해보겠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아래쪽의 하단 라인은 8,000원 선까지 지켜주더라도 충분히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은 유지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필승 종목 리뷰는 화신이었습니다. 어제 10%가량의 상승 탄력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와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1:1 종목 상담 코너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QR코드 활짝 열려 있고요. 화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채팅방에서 익명으로 자신의 종목, 그리고 매수가, 마지막으로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로 촬영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실 때 역시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전문가의 필승 종목을 소개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오진승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힌트 먼저 봐야 되는데 힌트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래도 네, 첫 번째, 두 번째 장을 보고 나면 거의 또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쉬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마이크. 대학생 때 많이 보던 친구네요, 마이크. 그리고 가방에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좀 친구들과 놀러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은 조금 어려운가 봐요. 리오프닝 관련주 아닐까요? 두 가지의 공통점. 놀러 간다. 저는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공통점이 혹시 생각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공통점? 마이크 하면 우리가 하는 그 뭐죠? 울림? 제가 뭔가 효과를 주고 싶었는데 에코. 네.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울리는 모션을 취해봤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생 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어제자에도 한 차례 기사가 나와줬죠. 일단 제가 힌트 너무 쉽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앞에 제가 그림으로 드렸던 힌트, 그리고 두 번째 이 섹터 힌트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또 쉽게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자 기사입니다. 식품 용기에 사용 가능한 이 재생 플라스틱의 범위를 늘리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자의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더 튀어주는 그런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화학적으로 이제 재생을 한 제품에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재생을 한 제품들까지도 플라스틱을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식품 용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거고요. 원래는 이제 가열을 하거나 어떤 화학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식품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세척을 하는 등등 이런 물리적 방법으로도 우리가 식품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자의 식약처 소관으로 이제 법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들 나오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받아줄 수 있었고요. 또 다음 화면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플라스틱 이슈가 한 차례 뛰기도 했었죠. PLA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서 플라스틱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기존의 플라스틱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 폐플라스틱에 관련해서 굉장히 성장성도 높은 산업이고 산업 규모도 커질 걸로 전망이 되지만 관련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의 재활용에 관련한 이 기준도 만들고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관련 업계들의 기대감도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생분해성 그리고 폐플라스틱에 관련한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애매했다라는 건데 이제는 구체적인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입장이다라는 기사가 또 최근에 나오기도 했죠. 이런 PLA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시장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내로 3조 원 이상 규모로 커질 걸로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크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투자 역시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화면 보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업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동차 부품
부품단에 속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고무류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를 현대나 기아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음 화면 통해서 또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이 그래도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에 체크를 해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항상 특히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좀 강조를 드리는 게 부채비가 많은 종목, 또 유보율이 적은 종목은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채가 낮거나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인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한 400%대 정도로 다소 높은 모습이고요. 유보율 역시도 600%에서 700% 정도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공략을 하신다면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 테마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 통해서 차트 보면서 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전에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바닥을 먼저 다졌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나서는 우리가 추세 전환 시그널을 찾아야 하는데 최근에 플라스틱 이슈, 이 PLA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반적인 플라스틱 관련한 이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왔고요.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 거래량 포착되면서 장기 이평선들 돌파하는 흐름들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적인 이슈가 있을 때 단기 공략 종목으로 오늘 또 방송 말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생 종목도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재무제표와 차트까지 맛보기로 좀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유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진승 전문가가 이렇게 필생 종목 줬고요. 우리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종목명까지 알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진승 전문가와 소통하고 뉴스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픈 채팅방 역시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필생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언제나 이곳은 열려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부터 상위 1% 전문가의 투자 병법 알아보러 떠납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코너 오진승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네,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참여하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여러분이 익명으로 이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는 거 3가지,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꼭 적어주셔야 저희가 원활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QR코드 힘들다,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는요, 종목의 이름이나 매수가가 아니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진승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채팅방 함께 열어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제로텍님입니다. 사랑하는 오진승 대표님, LG헬로비전 매수가 6,510원, 비중 15%입니다.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손절가도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LG헬로비전 오늘
현재가가 6,330원입니다. 이분 약간의 손실, 주당 2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매수가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손절가도 좀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LG 헬로비전. 사실 제가 제로텍님을 기억을 하는 게 지난번 종목 상담 때도 굉장히 이 매수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던 분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원칙에서 매수를 하셨을까 좀 궁금해지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원칙에서는 매수가라든지 종목을 선정한 기준이 나쁘지 않았다,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LG 헬로비전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매수가가 좀 눌림목이었을 때보다는 약간 돌파를 하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 약간은 떠 있는 위치라서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헬로비전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고요. 원래 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통신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기존에는 충전소 관련해서는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 또 관련해가지고 수급도 들어오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제가 기사 한 가지를 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기차 충전소 비율 같은 경우는 또 세계에서 굉장히 선두에 있는 또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을 봤을 때 LG 헬로비전은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겹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에서 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일단 최근 흐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10원이 매수가신데 과거에 매수를 하셔서 최근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신지 만약에 그러시다면 사실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추세를 돌려준 구간이 있죠. LG 헬로비전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고 나서 가장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해줬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종목의 차트와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또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움직임, 우리가 매수가 부근에서 매수가 약손실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이 지금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추세를 전환시킨 이후에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손절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재차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월봉 흐름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작년 중순이었죠. 작년 중순에 이 60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 당시의 거래량이 상장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던 월봉상 굉장히 강력한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이 60월선의 돌파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던 흐름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뭐 시장도 빠지기도 했고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흘러내리는 흐름도 보였는데 이전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굳이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을 키워가 보셔도 괜찮을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인 저항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만들어둔 고점,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좀 저항도 되고 지지도 됐던 라인인 한 7,000원대 중반 수준, 7,500원 구간이 1차적인 저항대는 될 수 있겠지만 긴 흐름을 봤을 때 월봉상 큰 흐름 그리고 이전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려줬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전 전고점까지도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돌려놓은 추세를 깨서는 안 되겠죠. 추세를 살려줬으면 그 살린 추세 그대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구간, 이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 필요하겠고요. 하단으로 5,5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 추세는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LG 헬로비전이 오늘의 첫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수소차 등의 충전소에서 결제도 하고 충전소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그런 전망성을 보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손절가 5,5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1차 저항대는 7,500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가볼게요.
단호한 프로도님, 맥스트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죠. 24,300원에 매수하셨고 23%. 일단 비중은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면서 손절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맥스트가 오늘도 떨어집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21,2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분 한 주당 약 3,000원에 손실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이 ARVR, 메타버스 관련주들 되게 잘 올라왔었는데 이때 조금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좀 주춤해요, 요새 다시. 네. 맥스트를 비롯해서 맥스트뿐만 아니라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이 걱정이 깊어지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메타버스 붙었다 하면 상승하고 저번 주에도 올랐는데 이번 주에 또 오르네 이런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성장주들 좀 많이 시장에서 소외됐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오른 종목은 사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산업도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맨날 오르는 그런 종목은 정말 드뭅니다. 아예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신규 상장주,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서야 거의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1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 과거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24,300원 이런 시점으로 가보시면 아직까지는 신규 상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많이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기업 그리고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였네요. 올해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무슨 권리랑 유상증자 이제 여러 가지 차트에 지금 보이기도 하는데 권리락일도 지나고 유상증자 이슈도 있고 하면서 최근에는 좀 주가가 빠지면서 이 박스 하단까지 이 쌍바닥 하단까지 좀 이탈을 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메타버스주들 그래도 다시 한번 이슈 받아주면서 수급은 들어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를 돌리기에는 조금 힘이 과거에 비해서는 모자라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가 24,300원이십니다. 다행히도 엄청나게 높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최근에도 24,300원 부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려는 시도는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금요일 고가가 24,050원이네요. 얼마나 또 조마조마하셨을까요? 매수가까지 오려나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도 이 121선 제 차트에서 초록 색깔 점선 부근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좀 다시 한번 120선까지 왔을 때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24,000원 이상 부근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좀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비중이 또 20% 이상이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온다면 121선 부근 24,000원대 이상에서는 한 3분의 1매도 정도로 비중 줄였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121선을 돌파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메타버스주들 최근에 흐름이 또 계속 빠졌으니까 영원히 오르는 종목이 없는 만큼 영원히 빠지는 종목도 기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121선을 돌파한다면 그때는 좀 적은 비중으로 추가 상승 여부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0선 이탈하지 않는지 이전에 바닥권 만들어준 구간 18,5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9 종목이었고요. 손절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하셨는데 손절 라인도 잡아주셨습니다. 18,500원 선,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 가능성도 있고 이 선에서 비중 줄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 분은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비트9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네요. 19,150원의 매수가 5%의 비중입니다. 자, 이분은 그래도 비중 부담은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신 손실이 아까 분보다 조금 더 큽니다. 비트9 오늘 14,700원이 현재가거든요. 자, 이 종목 좀 과거의 거품을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런 생각 드는데 자, 비트9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종목 마찬가지 상장한 지 지금 작년 말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제가 왜 자꾸 신규 상장주를 좀 조심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은 신규 상장을 했을 때 만들어진 가격대는 기대감에 막 부풀려진 가격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기대감이 꺼지는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질 가능성도 분명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않으신 부분, 신규 상장주의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신 부분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매수가가 19,000원대죠. 비중도 중요하지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추세가 깨졌을 때는 좀 빠르게 손절을 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손절 구간을 놓치시고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나인 같은 경우도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상장 이후에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박스권 종목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원칙 딱 정해두시고 그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렵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박스권 하단 대략 12,500원인데 조금 여유롭게 볼게요. 한 12,000원 구간까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맞고 올라가고 이런 흐름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000원 라인대 세워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짜잘짜잘한 움직임을 봤을 때는 장기 이평선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60선, 121선. 상장 극초기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장기 이평선이죠. 이제는 상장한 지 뭐 그래도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장기 이평선들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120선과 60선이 맞닿아 있는 라인대를 터치를 하면 윗꼬리를 다는 이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장기 이평선을 먼저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 장기 이평선의 매물 소화가 끝나면 16,000원대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16,000원대 돌파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까지 대략적으로 한 2만 원 전후가 되겠네요. 2만 원대는 역시 또 라운드 피겨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 후반에서 어느 정도 비중은 축소를 하시는 게 마찬가지 매수가시기 때문에 크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은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 2만 원대 되기 전에 19,000원대에서 1차적인 반매도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좀 남은 비중 적은 비중으로만 수익을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박스권 전략대로 하단 이탈하지 않는지 12,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상단은 2만 원 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나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종목 상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오진승 전문가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채팅방 활짝 열려 있고요. 이곳에 익명으로 입장하셔서 상담 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가 상담을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외에 사연도 함께 남겨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찍는 방법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누르고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전문가 이름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팅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계실까요? 자, 프롬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12,400원의 매수가, 비중은 10%예요.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프롬바이오 한번 오늘 가격 볼까요? 이분이 12,400원 선에 매수하셨고 오늘 8,600원 선입니다. 이분도 매수가가 조금 높은 감이 있는데 뭐 화장품 관련주인가요?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마찬가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식품 원료라든지 다른 기업들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홍삼이라든지 과채 주스라든지 뭐 이런 식품 쪽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콜마 B&H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앵커님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매수가가 높다? 뭔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가요? 매수가와 비중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매수를 하셨을 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시점에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12,000원대시면.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업을 살펴보시더라도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시점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절가를 명확하게 정하셨으면 그 손절가는 정하시는 게 우리가 추가적인 손실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런 종목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정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죠. 뭔가 큰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거래량이 많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쭉 하락을 이어간 뒤에 바닥을 잡아줄지 말지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가가 12,400원이신데 지금 당장 급하게 뭔가 대응을 하시기보다 급하게 손절을 치시기보다 조금 여유롭게 흐름을 확인하시고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과거의 고점을 낮추면서 이어지던 이 하락 추세는 좀 멈춰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바닥을 다지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도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상단에 있는 이 장기 이평선들을 일단은 돌파하는 흐름이 먼저 필요하겠고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툭툭 건드리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돌파 시도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세를 깨지 않고 살려주는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전에 만들어둔 저점을 깨지 않는지 지금 이미 8,000원대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8,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지 너무 길게 보지 말고요. 8,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쌍바닥을 만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추세 전환입니다. 121선을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범위로 한 9,800원 라인대 121선을 돌파를 할 때 그 가격대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급등락이 커지는 시점이 아니라 숨고르기를 하면서 잔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프롬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아래로는 8,000원 선 지지하는지를 지켜보라는 말씀이었고 또 9,800원 선 도달하면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루키맘님입니다. 팜스토리 매수가 4,000원이고 비중 10%고요. 저번에 못 팔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자, 팜스토리 이 종목도 뭐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부각이 될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오늘 가격이 4,030원입니다. 현재 매수가 지금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분은 일단 그럼 손실은 아니니까 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얼마까지 목표가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뜻으로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팜스토리.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매를 하실 때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막 올라갔다가도 윗꼬리 쭉 달고 하루만 해도 그런 등락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좀 빠른 대응이 가능할 때 이런 테마주를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4,000원대가 매수가십니다. 지금 뭐 약수익 구간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인플레 관련 이슈 정말 죽지는 않죠.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 잠잠해진 모습이기는 하고 특히 팜스토리 같은 이런 대표적인 곡물주들에서 다른 뭐 돼지고기 관련주라든지 밀가루 관련주라든지 조금 인플레 관련한 이제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죽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 인플레 관련 이슈는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추세가 죽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전 저항대였던 3,000원대 중반을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고점도 어느 정도 낮추는 모습이고요. 저점도 어느 정도 들어 올리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입니다. 삼각수렴 형태라고 부르는 그 모양대로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힘을 모았다면 계속해서 힘만 모으고 이제 영원히 한 점으로 수렴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어느 순간에는 빵 터지면서 방향성을 보여주게 될 건데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특별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삼각수렴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각수렴형 형태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이 상단을 돌파하느냐 하단을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관망이 가능하겠고요. 추후에 3,900원
가격대를 이탈을 한다면 그때는 조금 아쉽지만 비중을 줄이시면서 조금씩 본전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다시 한번 4,300~400원대 이제 이 점으로 모여지고 있는데 4,300~400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물론 인플레 관련 이슈, 이 팜스토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상한가 가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급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구간 활용을 해서 잘 매도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테마주 매매하실 때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또 길게 고생하지 않는 종목을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약수익 구간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4,300원에서 4,400원대까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삼성 SDI 또 대형주가 나왔습니다. 58만 5천 원에 매입을 하셨고 10% 비중입니다. 차트가 꺾이고 있어서 추가 매수를 망설이고 있는데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일단 오늘 현재가부터 보면요. 57만 2천 원, 약간의 손실, 한 주당 만 원의 손실입니다. 이분께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아직 이제 차트가 꺾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완전히 꺾인 거는 아닙니다, 다행히도. 다만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좀 횡보를 하다 보니까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과 함께 추가 매수도 좀 신중하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8만 원대가 매수가인데 매수가가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저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2차 매수 구간을 잡을 때, 추가 매수 구간을 잡을 때 좀 어느 정도 낙폭이 커진 상태에서 손실률이 커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평단을 좀 확실하게 낮출 수 있어서 좀 이제 등락률이 커졌을 때 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 삼성 SDI 흐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죠. 이전 흐름을 보시면 고점을 낮추면서 특히 60선과 120선 이런 장기 이평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지난 4월이었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 60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지금은 장기 이평선들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흐름입니다. 지금은 추세가 깨졌거나 뭔가 되게 안 좋은 흐름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지금 위치보다는 지금도 물론 반등이 가능한 자리기는 한데 지금 위치에서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더 낮은 가격대에서 준다면 그런 구간을 활용을 해서 왜냐하면 제가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하단이 완전하게 잡힌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50만 원 초반대, 52만 원에서 53만 원대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주봉상 120주선, 이 초록색 선에서 반등을 한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수익권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전에 만들어둔 이 매물 구간 60만 원 후반에서 70만 원 초반이 또 강력한 중장기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 종목 만나봤습니다. 추가 매수 당장 서두르지 말고 50만 원에서 53만 원 선 내려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오픈 채팅 링크를 활용하시면 오진승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언제든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필승 종목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마이크 하면 아까 에코 그리고 네, 에코백이죠. 에코백. 네, 첫 글자는 에코였고요. 그리고 다음 글자는 바로 다음 화면에 있었던 플라스틱. 그래서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네, 종목이고요. 좋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테마성이 있을 때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용도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목표가 손절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플라스틱 아까 간단하게 살펴보기도 했지만 과거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바닥을 먼저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거래량과 함께 240선 장기 편성까지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지 2,9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60선 부근이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그리고 이전에 매물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인 3,700원 구간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 빠른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찾아오겠고요. 내일 모레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